전국 부부, 햇발이 부쩍 짧아졌다. 세면대 돌에 휘덮인 후피향나무 잎 그늘에 흰 고양이가 새끼를 데리고 나와 있다. 해지기 전에 한때를 오다이는 마루에 서서 새끼를 할아주고 있는 고양이의 동작에 눈을 주었다. 본성의 성벽을 넘어 작은 북소리가 들렸고 뜰을 사이에 둔 서원의 영창은 호젓하게 닫혀 있다. 성문이라고는 하나 여기는 별성과 해자를 사이에 둔 끝이다. 사카이 우다노스케의 집이었다. 3년 전 오다이는 가리아에서 이 집으로 맞아졌다. 그때는 아직 풀도 싹 트지 않은 이른 봄이었으나 어딘지 반짝반짝 기대의 별이 빛나고 있었다. 처음에 안내된 곳이 이 건너편 서원이었다. 거기서 오다이는 어머니 가야인을 대면하고 아직 보지 못한 히로다다의 기질이랑 새 아내의 마음가짐에 대해 주의를 들었다. 그래, 그때는 14살이었어. 그것이 지금은 17살이 되고 맞아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집의 조그만 별채에서 대나무 울타리 속에 갇힌 사람으로 되어 있다. 그저께 순부에서 사자가 왔을 때 노신들이 협의한 끝에 부부가 함께 맞아들이라고 지시를 했다. 오다이는 오랜만에 주섬주섬 남편 곁에서 시중들며 본성의 사람이 되었던 것인데 그것이 오히려 더 잘못이었다. 안색이 좋지 못하다고 물리쳐져 다시 이 별채로 물러나오자 사카이의 가신들이 문도 없는 대나무 울타리를 묶으려왔다. 검게 물들인 종려밧줄로 고개를 숙이고 울타리를 묶던 가신들은 오다이를 보자 당황하여 얼굴을 외면했다. 누구나가 다 울고 있다는 것을 알자 오다이는 이 처치가 누구의 명령이냐고 새삼스레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고사사도 유리도 이미 없다. 단지 하나 딸려진 종은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는 12살 난 계집아이라. 문도 없는 이 별채에 서슴없이 찾아오는 것은 축생인 고양이뿐이었다. 더구나 그 고양이는 새끼를 데리고 있다. 쫓는 사람이 없으니 길게 다리를 뻗고 누워 4마리의 새끼들에게 젖을 물리고 털을 쓸어준다. 그 광경을 보고 있으면 오다이는 가슴이 뿌듯해졌다. 어머니라고도 부르지 못하고 음마 하고 기이하게 입을 놀리는 닭개찌유의 모습이 눈 속에 가득히 퍼져나간다. 아마노의 아내 유모인 오사다의 젖이 잘 맞아서 닭개찌요는 땅을 뚫고 나온 죽순처럼 토실토실 살이 쪘다. 아주 그럴싸하게 가로 주름을 이마에 새기고 두 주먹을 꼭 쥐고 있다. 길게 찢어진 눈매, 큼직한 코, 동그스름하고 잘룩한 턱 등은 외할아버지 다다마사를 꼭 닮았다. 그 닭개찌요는 지금 별성에 있다. 그저께 얼핏 보았을 때 무척 눈에 띄게 자랐던데 하고 생각했을 때 후피향나무 너머의 부용나무 그늘에서 무엇을 보고 있지? 울타리 너머로 주위에 신경을 쓰는 어머니 가야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다이는 그리움에 가슴이 떨려 허둥지둥 일어나 뜰라막신을 발에 걸쳤다. 그러자 곧 그것을 말리면서 그대로 있거라, 그대로. 하고 가야인이 말했다. 남의 눈에 띄어서는 안 된다. 천년스레 마루에서 이 어미의 혼잣말을 듣거라. 대답은 필요 없다. 대답을 해서는 안 돼요. 네, 네. 오다이는 입속으로 조그맣게 말하면서 눈으로는 후피향나무 그늘을 더듬었다. 보랏빛 두건이 보였다. 자그마한 발이 어미 고양이 너머에 보였다. 고요한 한순간의 정적을 모녀의 한숨 소리가 누비고 지나간다. 너는 닭개지오를 위해 묘신사의 구리로 새긴 약사열의 상을 헌납했다. 오다이는 대답 대신 몇 번이나 마루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묘신사의 중들이 내 심정을 동정하여 호마의 의식을 올렸더니 불길이 일찍이 보지 못했을 만큼 왕성했다고 하더라. 닭개지오의 무우는 유례없이 좋으니 어떻게 해서라도 너에게 알려주었으면 하고 마음을 쓰고 있다더라. 오다이는 입술을 깨물면서 흐느낌을 참았다. 그리고 어머니는 한참 말을 끊었다가 후피향나무 잎을 만지작거리면서 승부의 사자는 내일 아침 일찍 돌아간다. 노신들이 울상을 참고 춤구경을 할 수 있는 것도 오늘 밤뿐이라고. 이것은 이 집 주인 사카이가 부인에게 한 말이란다. 푸석하고 나무잎이 흔들거린 것은 어머니가 쥐었던 작은 가지를 꺾은 소리인 듯. 이것저것 일이 많다. 가리아의 노부모도한테서는 추방을 면한 고사사의 오빠인 스기야마가 대감한테 오다 편으로 가담할 것을 권하고자 이식가완의 집에 묵으면서 순부의 사자가 돌아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구나. 아마 사자가 돌아간 뒤에 대감하고 만나겠지. 허나 만나나 마나 일이 되어 가는 형편은 뻔하겠지 하고
이것은 신주로가 나를 찾아왔을 때 한 혼잣말이다. 오다이는 온몸을 귀로 만들어서 살그머니 마루 끝에 앉았다. 젖을 실컷 먹은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서툰 걸음걸이로 어미품을 떠나 저절로 난 맨드라미의 붉은 입 밑에서 장난을 치기 시작했다. 대감은 하고 말을 꺼내다가 가야이는 히로다다님은 하고 고쳐 말한 다음 내가 불쌍하다면서 요즘 내 전에는 발도 들여놓지 않으신단다. 작은 댁 오이사에게도 얼굴을 보이시지 않으신단다. 노녀 수가가 안뜰에서 딴척 담을 가지고 나한테 왔을 때 한 말이다. 여자의 행복이란 그런 조그마한 데 있는 법. 이 어미는 전 남편 곁을 떠나 자식들과 헤어지는 마당에서도 진심으로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구원이었지. 히로다다님은 머자나 몰래 너를 찾아올 거야. 그때는 울지 않도록 해라. 너의 분별이 일족뿐만 아니라 하게지오의 안태에 미친다는 것을 아버지의 자식이라면 잘 분별해서 조소를 받지 않도록 해라. 부부의 인연은 끊기더라도 모자의 인연은 끊기지 않는 법이란다. 오다이는 갑자기 그 자리에 퍽 엎드렸다. 무엇 때문에 어머니가 울타리 너머로 찾아왔는지를 비로소 똑똑히 알았던 것이다. 이 집에 맡길 때 히로다다는 오다이에게 말했다. 내가 어째서 사카이의 집을 선택했는지 그대는 그것을 알 거야. 해슥한 얼굴에 노여움과 슬픔을 새긴 채 오다이의 어깨를 세차게 흔들었다. 이미 오다이는 히로다다의 마음을 샅샅이 다 알고 있었다. 히로다다는 가리아의 처남 노부모도가 오다 편에 가담했다고 들었을 때 한껏 냉정한 태도로 다음에 닥쳐올 비극의 물결을 피하려 했다. 그대는 다케지요의 어머니, 나의 아내요. 그 아내를 내전에서 쫓아내는 내 심정을 이해하겠지. 히로다다는 이마가와 편에서 불평을 하기 전에 선수를 쳐서 오다이를 사카이에게 맡겼던 것이다. 자진해서 멀리하여 이마가와에게 어떤 구실을 주지 않으려고 했다. 오다이는 그 행위 속에 깃드는 남편의 애정을 되새겼다. 그리고 그녀가 갈 곳을 사카이의 집으로 정한 것은 히로다다 자신, 오다이를 몰래 찾아갈 날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 한 일 같았다. 이 충실한 노신은 두 사람의 은밀한 감정을 아무데도 말을 낼 염려는 없다. 사실 여기 맡겨진 뒤로 닷새에 한 번, 일에 한 번은 몰래 찾아왔다. 내전에서는 많은 시녀의 눈이 있었지만 여기서는 어린 종 하나뿐이었다. 히로다다나 오다이는 이런 환경 속에서 마음 편히 품어본다는 것은 처음이었다. 인생의 물결은 언제나 슬픔과 기쁨을 짓궂게도 섞어서 밀어닥친다. 오다이는 여기 와서 처음으로 몸과 마음이 슬프게 변천되는 여자의 행복을 알게 되었다. 히로다다도 자릿 속에서 그 말을 했다. 가로막히어 몰래 만나는 애절함이 참다운 부부의 맛이라고 했다. 누가 놓을 성시퍼. 그대는 다케지요의 어머니여, 이 히로다다의 아내란 말이야. 그래서 이 별채 주위에 대나무 울타리가 쳐져 있어도 오다이는 별로 걱정을 하지 않았다. 순부의 사자에 대한 체면을 생각해서이리라 싶어 몰래 만나러 오는 히로다다의 불편을 마음속에 그려보는 때조차 있었다. 그런데 어머니는 뜻밖의 일이 아니라 그것은 어딘가에서 줄곧 두려워하던 일이었는데 히로다다가 또 몰래 만나러 온다. 그때는 울지 말라고 한다. 어머니로서 남편 미즈노 다다마사의 딸이라면 부부의 인연이 끊기더라도 꼴사나운 태도를 보여 웃음을 사지 말라고 한다. 해가 넘어가려고 남은 볕이 강하게 정원 나무에 내리쬐어 후피향나무 너머에 있는 어머니의 모습은 그 빛 속에 녹아들고 있다. 오다이 이상으로 이 소식을 가져온 어머니 쪽이 안타까웠을 것이 틀림없었다. 하지만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부를 무참하게 갈라놓아 가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 이마가와 요시모도란 그처럼 사람의 정을 이해치 못하는 사람일까? 그럼 나는 이만 돌아가겠다. 잠시 후 가야이는 두건 자락으로 눈물을 닦는 낌새였다. 본성에서는 점점 더 빠른 가락으로 북소리가 들려온다. 내가 없어지더라도 나는 역시 남아있다. 다케지오는 내가 꼭 지키고 있을 테니 이렇게 말하자 이번에는 말끝이 주위를 꺼리지 않는 흐느낌이 되었다. 오다이는 이때처럼 가야인이 떠나는 기척에 오다이는 저도 모르게 일어섰다. 어머니, 정신없이 부르자 응석부리는 감상의 말과 덩달아 가슴 가득히 퍼졌다. 어머니. 저도 모르게 뜰라막신을 더듬었다. 가야이는 넘어가는 햇빛 속에서 발을 멈추긴 했으나
자신의 젊은 날과 똑같은 고뇌 속을 밟아 들어가는 딸을 돌아다보지는 않았다. 이 세상에선 이제 다시는 못 뵐지도 모르겠네요. 목소리도 말도 여느 때에 마님에서 17 난 딸의 응석으로 돌아가 있다. 가야이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러나 걸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등을 돌린 채 잠잠히 딸의 호흡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듯 했다. 아직도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그것은 입에 담을 수 있는 말이 아니다. 가리아의 노부모도가 분명히 오다 쪽으로 거취를 정해버린 이상 마스다이라의 중립이 있을 리가 없으며 오다이가 떠난다는 것은 다시 이 땅을 싸움터로 만든다는 징조였다. 한편은 남편과 자식, 한편은 형제간의 슬픈 전쟁을 과연 이 딸은 견뎌낼 수 있을지 없을지. 어머니, 한 번만 더. 완전히 이성을 잃은 오다이의 말을 듣자 가야이는 돌아보는 대신 앞가슴에 염주를 만지작거리면서 조용히 울타리를 떠나간다. 오다이는 푸른 대나무에 상반신을 밀어댔다. 해가 떨어졌다. 무기 창고 지붕 위에서 연한 보랏빛 노을이 갑자기 주위에 퍼져가자 서원의 영창만이 저물어 가는 가운데 슬프도록 하얗게 남아 보였다. 오다이는 입술을 깨물며 울지 않으려 했다. 어머니의 모습을 망막 속에 남겨 있지 않으려고 필사적이었다. 이마가와 편의 사자는 그 이튿날 진시의 광대들을 이끌고 오카사키를 떠났다. 히로다다는 노신들을 거느리고 이쿠다 마을 끝까지 전송했다. 작별 인사를 나눌 때까지는 어쨌든 명랑하게 보였던 히로다다였으나 돌아올 때는 이마에 굵직한 신경질에 힘줄이 섰으며 지나치도록 흰 볼을 장미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이 길로 그대 집으로 가. 이시가와네 집에 기다리게 해놓은 가리아의 사자 스기야마를 본성으로 안내하지 않고 대면하려는 것이었다. 대감, 뭐요? 참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이시가와가 타이르자, 나는 참기 위해 태어났단 말인가. 히로다다는 마상에서 하늘을 잔뜩 노려보며 내뱉듯이 말했다. 옳은 말씀이요. 언제든지 참아야 한단 말인가. 죽을 때까지 참으란 말인가. 옳은 말씀. 히로다다는 입을 다물었다. 노신들은 말없이 뒤를 따라갔다. 영마 어구에 이르자 히로다다는 말에서 내렸다. 내가 잘못했어. 가리아의 사자를 정중히 본성으로 안내하라. 두 눈을 불그레하게 물들이고 이시가와에게 말했다. 어저께부터 일기 시작한 바람이 아직도 자지 않고 망루의 큰 지붕 위로 구름이 빠르게 흐르고 있었다. 히로다다와 가리아의 사자와의 대면은 사자의 말을 듣는 것만으로 끝나고 말았다. 무슨 말을 해도 히로다다는 단지 하고 고개를 끄덕일 뿐 답 같은 답도 하지 않았고 상대의 노고를 위로하지도 않았다. 어쩌면 머릿속에서 완전히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이패한 이시가와가 주군께선 요사이 건강이 좋지 않아 아직 기분이 쾌치 못하시오. 옆에서 좋게 이야기를 하자 그제야 정신이 든 듯이 노부모도님께 잘 말씀 전하시오. 하고 마지막 말을 하였다. 아무튼 이쪽에서도 사자를 보내어 알려드리고 싶은 일이 있어. 이시가와 집에서 천천히 쉬어가도록 하시오. 스기야마는 이시가와에게 인도되어 곧장 물러났다. 사자가 물러나자 히로다다의 이마에는 또 신경질의 심줄이 떠올랐다. 그대들은 왜 물러들 가지 않나? 아직 내가 참는 태도가 부족하단 말인가? 아니올시다. 그 심정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옥구라는 이렇게 말했으나 신밧지로는 바로 그 말 끝에 죽으는 성안의 늙은이들이 그렇게도 마음에 거슬리십니까? 뭐라고 했나? 참는다는 말은 당치도 않은 말씀이요. 참을 작정으로 참아서는 아니 되오. 참을 작정이 아니라면 참는 것이 아니지. 안 된다면 노하심이 좋으시겠죠. 주군이 노하신다면 노하셔서 싸움을 벌이신다면 오카사키 당은 기꺼이 그 뒤치다거리를 하다가 죽겠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봐 신바지. 형 신주로가 옆에서 가로막자 신밧지로가 하고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면서 형님 알고 있소. 나는 다만 주군께 이마가와나 가리아의 사자 따위에게 꾸물꾸물 마음을 쓰시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오. 사자 너댓쯤은 태연히 취급하시어 참는다는 것 따위 생각지도 마시고 이것을 평소의 일이라고 배짱 크게 생각해 주십사 하는 거지요. 히로다다는 이렇게 말하는 신밧지로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알았어 신밧지 그대 말이 지당해. 나는 지나치게 마음을 쓰고 있어. 신밧지로는 그만 진력이 나서 외면을 했다. 대번에 알아차리는 마음 약함을 간하고 있건만 그의 마음은 통하지 않는다. 죽은 뭐야
마음이 울적하신 때는 성안이 발칵 뒤집히도록 마음대로 하십시오. 늙은이들이 기겁을에 자빠지도록 말입니다. 신바지 그만하게. 이번에는 옆에서 사까이가 말렸다. 주군께서 필요하실 테니 우리 모두 물러가서 쉬시도록 합시다. 그날 밤 8시 무렵이었다. 오다이가 갇혀 있는 대나무 울타리 앞에 히로다다가 와 선 것은 칼을, 히로다다는 시종에게서 칼을 받아들자 나는 들어가야겠다. 고함치듯이 말하면서 그 울타리를 후려베고 있었다. 대나무 울타리에 한 칼을 내리친 히로다다의 얼굴은 창백했다. 손도 무릎도 부들부들 떨리고 있다. 다시 칼을 휘둘렀다. 에잇! 바삭하고 메마른 소리가 나며 이번에는 십자로 묶어맨 매듭이 비스듬히 끊어졌다. 이 소리에 놀라 별채의 영창이 안에서 열렸다. 깜짝 놀란 오다이의 얼굴이 침침한 불빛에 떠올라 그 눈만이 반짝반짝 살아있다. 신바찌 녀석이 멋대로 행동하라고 했겠다. 건방지다. 죽은 나도 멋대로 행동하고 싶은 심정은 태산 같다. 그러나 내가 멋대로 행동한다면 일족 신하들은 어떻게 된단 말인가. 죽은 목소리가 크다고 하려 했을 때 히로다다의 칼은 3번째 휘둘러졌다. 대나무 울타리는 그곳만이 네모꼴로 길을 열어 발밑에 내린 이슬이 불빛에 반짝거렸다. 나는 이 울타리가 견딜 수 없어. 멋대로 하라기에 배웠을 뿐이야. 오다이는 저도 모르게 눈을 내리깔았다. 미친 듯한 히로다다의 흥분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를 오다이는 이미 알고 있다. 가엾은 대감, 언제나 자기 자신의 약한 마음과 싸우고 가신들과 싸운다. 더구나 그 싸움을 계속하기에는 너무나도 가느다란 히로다다의 신경이었다. 생각했다가는 후회하고 후회했다가는 노하고 노했다가는 다시 반성하여 늘 무거운 짐의 물결에 휩쓸린다. 아마도 이곳에 울타리를 묶게 한 것도 이마가와의 사자를 꺼려한 이 히로다다의 짓이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 약함에 대해 지금 스스로 화를 내고 칼을 휘두르고 있다. 오다이는 이렇게 한 뒤에 또 후회나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런 시대의 마스다이라 당의 대장으로 태어난 히로다다의 비극이 가슴 아프게 느껴졌다. 히로다다는 칼을 시종에게 주었다. 여전히 손과 무릎이 와들와들 떨리고 있다. 빳빳이 굳은 걸음걸이로 성큼성큼 오다이가 있는 마루로 다가갔다. 그리고 뒤에서 조심조심 따라오는 시종을 보자. 물러가라 누가 따라오라 했나. 또 한 번 전신을 물결치면서 지저대듯 꾸짖었다. 물론 그 목소리는 사까이의 집안에 온통 들렸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 데서도 달그락 소리 하나 나지 않았다. 괴괴한 고요가 이 젊은 주인의 마음속에 몸부림치는 고민을 애도하고 있는 듯했다. 시종이 발소리를 죽여 물러가고 나자 오다이, 히로다다는 눈앞에 고개를 숙인 오다이를 그제야 조그맣게 불렀다. 세찬 운명의 노여움이 물러가자 끝없는 쓸쓸함이 안개처럼 솟아나기 시작한 모양이었다. 난 말이야 오늘 밤만은 당당하게 그대를 만나고 싶었어. 아무에게도 거리낌 없이 활개를 펴고 만나고 싶었어. 대감, 전 기쁩니다. 알겠어 잘 보아도 이것이 미카와의 선조의 유업을 이어받은 오카사키의 성주가 내전으로 다니는 모습이란 말이야. 여기까지 말한 뒤 한층 소리를 낮추어. 닫겠지요라는 세자의 어머니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뿐인 그리운 그대한테 다니는 모습이야. 대감, 오다이는 저도 모르게 달려가서 그 손에 매달렸다. 이마에는 낯빛 땀이 보였으나 그의 손은 가늘었으며 마음속에 스미는 싸늘함이었다. 히로다다는 오다이에게 손을 잡힌 채 방으로 들어갔다. 어린 종은 옆방으로 물러가고 등불의 흔들거림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다다미에 기게 했다. 뜰에서는 벌레들이 다시 울기 시작했고 히로다다의 숨결도 차츰 잔잔해졌다. 오다이는 히로다다의 손을 놓기가 무서웠다. 거칠어진 뒤에 끝없이 잠겨가는 히로다다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대는 하고 히로다다는 자기 손을 놓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아내에게 말했다. 내 마음을 알겠지. 네, 나는 그대의 짝이 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어. 아니에요. 분에 넘칠 정도예요. 나는 내 약한 마음을 잘 알고 있어. 그대는 여장부이니 그대 눈에는 안타깝게 보일 거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다이는 세차게 고개를 저으면서 이런 것을 알고 있는 히로다다가 가엾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닫겠지요는 그대의 피, 그대의 기질을 타고났어. 틀림없이 나보다는 강할 거야. 그 애는 울지를 않거든. 요 먼저도 말이야. 네, 뜰 끝에 있는 소나무 뿌리에서 기어나온 매미 새끼를 보고 마루에서 떨어졌다더군.
오사다가 깜짝 놀라 달려갔으나 그쪽은 돌아도 보지 않고 바라던 것을 잡고 나서 비로소 오사다를 돌아보았다는 구려. 어머나 울지도 않고? 그러고 나서 방긋 웃더라더군. 오다이는 어느 싸이엔지 얼굴을 들고 지그시 히로다다를 쳐다보고 있었다. 다케치요를 만나지 못하는 슬픔은 컸지만 남편 입으로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행복감은 어느덧 눈시울을 뜨겁게 했다. 히로다다도 같은 생각을 한 모양이었다. 그의 왼손은 어느 사이에 오다이의 어깨로 돌아갔다. 쥐고 있는 오른손에 차츰 온기가 돌아와 두근거리는 가슴의 고동이 서로 같이 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대도 가리아의 노부모도님이 오다에게 뜻을 통했다는 것은 알고 있겠지. 네, 네. 그 노부모도님에게서 또 사자가 왔다는 것은. 오다이는 고개를 저었다. 스기야마가 와서 나에게도 오다 편에 가담할 것을 권하려 했어. 오다이는 꼴깍 숨을 삼켰다. 또 히로다다가 흥분하지나 않을까 하고 눈을 가슴 쪽으로 보냈다. 그러나 히로다다는 흥분하지 않았다. 더욱 더 잔잔한 목소리가 되어 무리도 아니지 하고 머리 위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후원자가 없으면 일어설 수 없는 세상이야. 오다냐 이마가와냐 허나 어느 쪽이 이기고 어느 쪽이 진다는 것은 나도 알 수 없어. 그렇다면 나는 선조 때부터의 의리를 지켜 어리석은 짓을 삼가지 않으면 안 되겠지. 그러는 내 이 심노를 이해해 주겠지. 네, 네. 다케지요를 위해 될 수만 있다면 시끄럽지 않게 이 성을 남겨주고 싶어. 조용히 남기는 이것이 나에게는 한껏의 일이라고 요즘 그것을 생각하고 있어. 오다이는 조용히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이제 겨우 갓 스물의 자기의 무력함을 깨달아 가는 히로다다의 성숙함에 대꾸할 말이 없었던 것이다. 사람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면 또 히로다다가 중얼거렸다. 오다이는 그것을 이 난세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의 소리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대와 다케지요를 데리고 인적이 없는 산에서 살고 싶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은 안 될 말, 그대는 이해해 줄 테지. 네. 다만 나는 그대와 헤어진 뒤의 쓸쓸함을 견뎌낼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을 가끔 생각하지. 오다이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마침내 히로다다는 이혼에 대해 언급해왔다. 각오를 하고 있었지만 별안간 짜릿하게 혈관이 쑤셨다. 어쩌면 히로다다의 오늘 밤의 난폭한 동작은 이 말을 끌어내기 위해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한껏의 허세였는지도 몰랐다. 이 이상 더 자세히 사정은 설명하지 않겠어. 그대의 영리함은 이미 그것을 짐작하고 있을 거야. 짐작하고 있을 테지? 오다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젠 울지 않으려고 생각했고 울게 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가야인까지 찾아와 주었다는 것도 알았다. 그러나 여자의 감정은 다른 모양이었다. 자기가 매달려 있는 이 무릎에 어쩌면 영영 닿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생각만 해도 냉정함은 흔적도 없이 어지럽혀지고 만다. 히로다다가 좀 더 자기에게 박정했다면. 오다이의 흐느낌이 높아지자 히로다다는 귀신에 홀린 듯이 말이 빨라졌다. 왜 이리 이해심이 없나. 슬픈 것은 이 히로다다가 그대보다 더해. 그러니 참아줘. 아무튼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뜬 세상의 풍속이니 오늘이 이 세상의 이별이 될지도 모르겠어. 그렇지 이별이 되겠지. 허나 내세가 있잖아. 저 세상이라는 곳이 있잖아. 그대가 없어지면 나의 건강은 오래 가지 못할 거야. 하지만 죽은 뒤에는 극락이라는 연꽃 받침 위에서 그대를 기다리고 있겠어. 여기까지 말한 다음 갑자기 말투를 바꾸어. 이번 일로는 가신들에게 일체 지시를 받지 않겠어. 어디까지나 내 생각만으로 말하는 거야. 알겠어? 이해해줘. 오다이는 남편이 불쌍해서 더 울고 있을 수가 없었다. 모두가 오다이를 타이르고 있는 듯하면서도 기실은 자신을 타이르고 자신을 납득시키는 히로다다의 말이었다. 대감, 오다이는 얼굴을 들고 또 지그시 히로다다를 쳐다보았다. 저는 대감의 얼굴을 눈에 새기고 갈까 해요. 오 나도 그대 얼굴을 눈에도 마음에도 새기고 있어. 내 마음을 짐작해줘. 오다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끄덕이면서도 눈길은 돌리지 않고. 부디 몸 조심하시고. 오, 그리고 한 번만 더 대감 손에 안긴 다케치요를 만나게 해주셔요. 다케치요를 만나게 해주셔요. 한 번만 더 만나게 해주신다면 저는 결코 울지 않겠어요. 대감 말씀대로 말없이 가리아로 돌아가겠어요. 대감. 히로다다는 갑자기 오다이의 등에 얼굴을 대고 소리를 죽여 울기 시작했다.